안녕하세요. 경영 통계와 자료 분석 두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먼저 통계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기술 통계학 그리고 추론 통계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쭉 보시면서 한번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를 갖다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통계학 점수였죠.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 통계학 그리고 추론 통계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술 통계학은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정리 요약 설명하는 방법을 다룬다. 기술 통계학은 한 가지 형태는 통계 전문가들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쉽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래프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술 통계학이고.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뭐 수치를 다루는 누메리컬 테크닉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평균, 미디안, 중심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범위, 분산,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했었고, 뭐 다른 부분들은 또 추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추론 통계학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통계학의 다른 분야인 추론 통계학.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론 통계학은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얻거나 추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 방법론이다. 그래서 크게 기술 통계학, 통계는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이렇게 나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추론 통계 기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준다. 이게 이제 통계의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통계학 개념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실 테고 요 개념은 통계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집단에 대한 개념, 그 표본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전문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들의 그룹입니다. 그룹.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매우 크고 종종 무한히 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플로리다가 있는데 우리 수원에 있는 유권자의 수 이런 게 다 뭐죠? 모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플로리다에서는 500만의 유권자 이런 것들이 모집단이 될 수 있고 아니면 120명 학생 전체 이런 것들이 다 모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표본은 샘플이라고 합니다. 표본은 샘플, 모집단은 파퓰레이션이고 표본은 샘플이라고 하는데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매우 크기도 하지만 모집단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게에서 만약에 유권자가 있으면 유권자 중에서 몇 명만 뽑아낸 것,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뽑아낸 것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 플로리다에서 500만 유권자 중에서 765명만 뽑아가지고 선거 결과를 갖다 예측하는 거. 요런 765명이 서브셋이죠. 파퓰레이션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집합으로 봤을 때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학년에 120명이 있는데 120명 중에 60명만 뽑았다. 그러면 60명이 표본이 되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통계학 개념이 모수와 통계량입니다. 모수와 통계량. 보시는 것처럼 모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 척도다. 기술이란 게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디스크립티브, 설명하는 척도다. 모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척도가 모수라고 보시면 되고 통계량,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통계량, 스태티스틱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 척도다. 그래서 이 동계량으로부터 모수를 갖다가 추정을 일반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동계량을 가지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뭘 갖다가 추정하는 거죠? 모집단의 특성을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population sample parameter statistic의 관계를 갖다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population sample parameter statisti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opulation이 이렇게 막 있으면 이거의 부분 집합, 즉 서브셋이 샘플이 되고, 이 샘플을 계산해서 스태티스틱을 만드는데, 이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샘플의 속성을 갖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파라미터를 갖다 추정을 하고,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population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은 모수들을 가지고 있고, 표본은 동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다시피 기술 통계학은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학은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를 조직, 요약,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에는 그래프 기법과 수치 기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과서 굳이 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프 기법과 수치 기법이 있고 2장, 3장, 4장 사용되는 실제 기법은 우리가 추출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중심위치의 척도, 변동성의 척도, 중심위치는 평균, 분산 이런 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런 거 사용되고, 중심위치는 민, 미디안, 모드 이런 게 사용되고, 변동성의 척도가 레인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언스 뭐 이런 게 사용됩니다. 기술 통계학은 뭐죠? 중심 위치의 척도, 변동성의 척도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론 통계학. 기술 통계학은 분석되는 데이터를 설명해 주나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통계학의 다른 분야인 추론 통계학이 필요하다. 추론 통계학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관한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학의 가장 큰 특성, 이건 추론 통계학입니다. 물론 기술 통계학도 아주 유용한데 추론 통계학이 뭐죠?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거나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요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했죠. 통계적 추론은 statistical inference는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관한 추정, 예측,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이다. 통계적 추론은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관하여 추정, 예측,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좀 설명했는데, 샘플에 있는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결국 파퓰레이션의 속성을 갖다가 파악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갖다가 뭐죠? 통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본 통계량에 기초하여 모집단의 모순에 관하여 예측을 하는 것, 추론을 하는 것, 요걸 갖다가 통계적 추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통계적 추론은 모수에 관한 파라미터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스태티스틱이 사용된다. 통계량이 사용된다. 모수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통계량이 사용된다.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샘플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 파퓰레이션에 관한 추정, 예측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통계적 추론입니다. 표본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집단에 관한 추정, 예측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통계적 추론의 두 가지 방법은 추정, 가설 검정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 추론 관련해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왜 하냐? 이런 것 때문에 합니다. 대모집단에서 모집단이 클 때 모든 구성원들 각각을 조사하는 일이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이 모집단이 클로즈드 셋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인피니트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뭐죠? 각각을 조사하는 일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모집단이 커도 모두를 조사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statistical inference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는 포본을 추출하고 포본으로부터 모집된 거나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이 덜 든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통계적 추론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포본으로부터 구해지는 결론과 추정치들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계적 추론의 신뢰의 척도, 즉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이 도입이 된다. 예, 통계적 추론에 사용되는 신뢰의 척도,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이 작용된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하고 추정, 검증할 때 자세히 같이 공부를 하도록.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 뭐 요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요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신뢰 수준은 포본 추출이 매우 많은 수로 반복되는 경우 추정 과정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포본의 비율이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은 포본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추정치가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포본의 비율이 95%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95%가 신뢰 수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통계적 추론의 목적이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일 때 유의 수준은 포본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결론이 잘못인 경우가 발생되는 포본의 비율이다. 5%의 유의 수준은 포본 추출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 결론이 잘못된 결과를 제공하는 포본 비율이 5%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가 안 가시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거 넣으면 되게 막 힘들어하는데, 이거 그릭 레터 알파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한국의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그릭 레터 알파입니다. 기역, 니은, 찌글, 리얼, 아야, 어여 이런 것처럼 알파입니다. 알파. 만일 알파, 그릭 레터 알파가 유의 수준을 나타낸다면 신뢰 수준은 1-알파이다. 그래서 신뢰 수준, confidence 레벨 플러스 유의 수준, significance 레벨 하면 1이 됩니다.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뉴스를 들었다고 하자. 이 여론조사는 포본 오차가 3.3포인트다. 또는 이 여론조사는 3.4포인트 내에서 20번 중 19번에서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신뢰 수준은 95%, 95%이고 유의 수준은 5%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번 시간에는 주요 통계학 개념인 모집단, 포본, 모수 통계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반드시 여러분 여기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 이 개념들을 꼭 익혀두시고, 그리고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이 있다. 뭐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이라는 게 추론 통계학에서 사용이 된다. 뭐 이 정도 파악하시고 다음 렉처,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